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와중에도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며 유동성 공급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더라도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연준과 미국의 대형은행, 각종 금융기관에게 얼마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보며 저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내년 대선 때까진 심각한 경기 침체나 주식시장 대폭락이 나오지 않게 강하게 막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어제 새로운 한 주의 미국 증시가 시작됐는데 월요일에는 주목할 만한 지표 발표나 새로운 이슈는 없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크레딧 스위스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관련해서 우려감이 다시 커지자 시장에는 또 불안감이 생겼는데 주말 동안 UBS가 스위스 당국의 개입을 통해 크레딧 스위스 인수에 성공했고 연준이 달러 유동성 공급을 위해 5대 주요 중앙은행들과 새로운 달러 수합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아주 신속하게 대응함에 따라 금요일에 제기된 우려감은 다시 잠잠해져 나스닥이 플러스 0.39%, S&P 500 플러스 0.89% 상승했습니다. TQQQ는 1.06% 상승해 24.83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어제 프리장에서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해 보유 수량은 1350주가 됐습니다. 주말간 나온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주에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자 주말 동안 스위스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 투자은행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것에 적극 개입했으며 결과적으로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대형 은행과 정부, 금융당국이 합심해 은행 위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감을 빠르게 불식시키고 있다는 점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크레딧 스위스 인수 이외에 달러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준과 5개의 중앙은행이 새로운 달러 수합 협정을 통해 4월 말까지 기존의 일주일 단위의 수합 운영을 매일 하는 것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근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주요 중앙은행이 일주일마다 공급받던 달러를 매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각국의 유동성 부족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유동성을 매일 공급받을 수 있는데도 아직까진 미 연준에서 달러를 공급받는 것이 급격하게 늘진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세계적인 유동성 부족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공급 이외에도 연방주택대출은행 시스템을 통해 지난주에만 미국 내에서 3,040억 달러의 유동성이 공급됐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들이 연준에서 대출받은 1,650억 달러의 거의 2배가 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연준이 은행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자 최근 6개월 동안 양적 긴축을 통해 축소시켰던 대차 대조표의 절반이 일주일 만에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신속한 대처로 은행 문제가 또 사그러들고 FOMC 회의 날짜가 다가오자 3월에 25bp 인상을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다시 늘어 75%까지 올라왔고 3월에 25bp 인상 전망이 늘어나자 급락하던 2년물 채권금리도 소폭 반등했습니다. 금융위기 우려감이 줄어들자 10년물 국채금리도 소폭 반등했습니다. 지난주 은행 문제로 일주일 내내 시끄러웠던 미국 증시가 크레딧 스위스 인수, 연준의 달러 유동성 공급을 통해 잠잠해졌고 시장은 이제 수요일 발표될 FOMC 회의 내용을 기다리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 발표될 점도표와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CPI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과열됐던 고용시장도 둔화되며 금리 인상은 멈추고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하나둘씩 터지자 연준은 사실상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했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폭락 없이 미국 증시의 중장기적인 우상향은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연준의 급격한 긴축으로 인한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만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은 내년에 있을 대선을 신경 쓰며
발생하는 위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와중에도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며 유동성 공급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더라도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연준과 미국의 대형은행, 각종 금융기관에게 얼마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보며 저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내년 대선 때까진 심각한 경기 침체나 주식시장 대폭락이 나오지 않게 강하게 막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느끼셨듯이 미국 증시가 중장기적인 우상향을 하면서도 시장의 각종 노이즈로 인해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시장은 제 갈 길을 알아서 잘 갈 것입니다.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듯 주식시장에도 끝이 없을 것 같던 하락장이 끝나가고 상승장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풀렸는데 다들 주식 생각은 조금 내려놓고 완연해진 봄 분위기를 느끼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짧게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